65세 부부, 단돈 1억으로 평생 버틴다. 선택한 해외 도시는 충격적입니다. 65세가 되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더라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진지하게 한국을 떠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고백은 실제로 만난 한은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았는데도 한국에서의 삶은 버티기 힘들다고 털어놓더군요.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모자란데 앞으로 20년, 30년은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은퇴 생활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돈 1억 원으로도 평생 살 수 있다고 알려진 해외 도시 두 곳을 중심으로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는지, 또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여기가 싸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은퇴자들의 체험담을 곁들여서 말이죠.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돈보다 오래 사는 인생. 은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퇴직금 2억 3억, 많게는 5억 이상을 모았다 해도 한국에서 집세 생활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10년, 15년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은퇴 후에도 3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롱에비티 리스크 LONGGVITY 리스크, 장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오래 살면 좋은 일 같지만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일부 은퇴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발상을 바꿔 생활비가 저렴한 해외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은퇴 자금을 오래 버티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 이민입니다. 해외 은퇴 생활 정말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면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나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의 몇몇 도시는 생활비가 한국의 절반 이하, 심지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 7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도시도 존재하죠.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물론 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비가 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곳의 의료 환경, 치안, 언어, 주거 환경, 그리고 은퇴자, 커뮤니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단순히 돈만 보고 무작정 떠났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사례 1. 68세 최 씨 부부, 베트남 다낭에서의 새 인생. 최 씨 부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1억 원과 국민연금으로 은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컸지만 막상 살아보니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한 달 생활비가 외식까지 다 합쳐도 80만 원을 넘지 않더랍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던 것도 다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라면 늘 돈 걱정하면서 살았을 텐데 여기서는 하루 3끼를 다 외식해도 부담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최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사례 2. 62세 정 전무, 필리핀 세부에서 찾은 두 번째 청춘. 정 전무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가지고 필리핀 세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라면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합쳐 한 달에 250만 원은 기본인데 세부에서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부의 따뜻한 날씨와 활발한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외로움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선 한국 음식점, 한인 병원, 교회까지 있어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죠. 정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1년쯤 지나니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아침에 바다 보며 산책하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사례 3 70세 김 여사, 멕시코 메리다에서의 소박한 행복. 김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만 생활하기 힘들어 결국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로 향했죠. 메리다는 중남미에서도 치안이 안정적이고 생활비가 저렴한 도시로 꼽힙니다. 김 여사는 작은 주택을 임대해 살면서 한 달에 70만 원 남짓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친해지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버렸을 텐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늘 함께 챙겨줘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롭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해외 은퇴 꼭 알아야 할 것들. 해외 은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단순히 생활비만 볼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일부 지역은 의료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병원이나 한인병원이 있는 도시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자 문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은퇴 비자 제도가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은퇴 비자를 비교적 쉽게 내주지만 중남미 일부 국가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문화 적응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을 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환율 리스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생활비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은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가. 65세 부부, 단돈 1억으로 평생 산다라는 말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그 선택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 땅을 못 떠난다며 한국에서 살길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살겠다며 해외를 택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돈 걱정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 것인지 아니면 삶의 무대를 바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지는 한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이민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1억으로 평생 산다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생활비 구조를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이나 필리핀 세부 같은 도시는 한국보다 생활비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거비용 다낭의 경우 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구하면 보통 25만 4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원룸도 힘든 가격이죠. 식비 현지 로컬 식당에서 한 끼가 3,000~5,000원, 외식으로 매일 해결해도 한 달 3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교통비 오토바이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이용해도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부부가 한 달에 7만 100만 원 정도만 쓰면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라면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이 금액이 나가는데 이 차이가 바로 은퇴 이민의 매력입니다. 1억 원으로 평생 가능하다는 말의 조건. 여기서 중요한 건 1억 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연금이 월 100만 원 정도라면 해외에서 생활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비상 상황이나 의료비, 귀국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죠. 둘째, 소유주택을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수억 원의 자산이 생기는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가지고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소비 수준을 한국식으로 유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식 고급 아파트, 매일 한식 식당, 해외 브랜드 위주의 소비를 고집한다면 1억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철저히 현지 생활에 맞춰야 평생 산다는 게 현실이 됩니다. 3.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의료 문제. 해외 은퇴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비는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의 국제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는 2만 5만 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이나 암 치료처럼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태국 방콕이나 한국으로 이동해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은 반드시 유지한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귀국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월 20만,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큰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 선택 기준에 병원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아무리 싼 곳이라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 장기 거주에 치명적입니다. 4. 비자와 체류 조건 놓치면 낭패 본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 은퇴 비자 SRRV를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을 현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지만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태국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장기 비자를 내줍니다. 은행 예치금 약 2천만 원 이상이나 연금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장기 체류 비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 비자를 갱신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멕시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거주 증명과 재정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생활비만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비자 조건과 체류 안정성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5. 환율과 자산 관리 전략. 은퇴 이민의 또 다른 위험은 바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생활비라도 갑자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페소 대비 원화 환율이 10% 오르면 한 달 100만 원이던 생활비가 11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은퇴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음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상품으로 보유한다. 긴급 자금은 원화와 외화를 분산해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통화 계좌를 만들어 환율 변동에 덜 흔들리도록 한다. 6.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필수. 돈 계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 적응입니다. 실제로 해외로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외로움과 문화 차이입니다. 언어 장벽이 크고 현지인과 어울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현지 언어를 기본 수준이라도 배워두면 생활이 훨씬 편하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 마무리 은퇴 이민은 돈 전략 마음가짐의 합. 정리하자면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는 해외 도시라는 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만 계산해선 안 되고 의료 비자 환율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진짜 안정적인 은퇴 이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낭, 세부, 메리다 같은 도시에서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몇 년도 못 버티고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돈을 아껴가며 한국에서 버틸지 새로운 무대에서 더 단순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선택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